남편이나 마누라와 헤어져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 안 해요. 그러나 자식이 한해서는 잠을 못 자요.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애건 어른이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북한 주민들을 딱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보여요. 북한 기자 출신 채터민 김길선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세상연구소 감사드립니다. 예, 한때 화제됐던 건 틀림없어요. 온 가족이 탈북해서 외국에 영사관인지 담 넘어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탈북민들은 개개인이 다 자극적이고 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숨을 하늘에 맡기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독보적으로 찍혔으니까 그 사람 자기 억울함을 저렇게 화면으로라도 남길 수 있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탈북민은 오던 길에 딸을 잃고 악어에 잡혀먹어도 남긴 증거가 없어요. 사활을 걸고 다 온 거예요. 영사관 군에는 일본 땅이에요. 일본 영사관이라면.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끌어내질 못하죠. 그 지혜번권이니까 외교관계에서 저걸 끌어낸 거는 또 공하는 명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보호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봐도 대사관이건 영사관이건 모든 외곽에 그 나라의 무장이 딱 받쳐서고 있는 거예요. 공안은 자기네 할 일을 했다고 보고, 왜냐하면 출처불명의 증명서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단속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죠. 그렇게 도망쳐 나온 김일성 족속의 노예의 운명에서 저렇게 도망쳐 나온 모든 탈북 가족, 개개인의 탈북민에게 저 사람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너나 없이 정도의 차이, 각도를 달리할 뿐이지 저런 일은 다 겪어요. 이것도 북한이 정리된 다음에 자유화된 다음에 김일성 족속이 북한에 탈북한, 살자고 생명을 걸고 탈북한 모든 북한 주민을 노예 잡아들이듯이 한 그 망고의 제약도 꼭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각자가 쓰는 수단과 방법은 다 달라요. 그분은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밖에 없다고 해서 들어간 거고, 거긴 정답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 그 도망의 길에서 무슨 정답이 있겠어요? 남편이나 마누라와 헤어져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 안 해요. 어차피 남남을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이 한해서는, 자식을 북한 땅에 뒀다든가 저 만주광야에서 잃어먹은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북한은 도망친 노예들이니까, 북한 주민들은 내 백성이거든. 자기 가축이나 같으니까, 말하는 가축이나. 그러니까 길을 쓰고 잡아 들여가는 거고, 현 시대에 그 온 세상에 뜨들썩하게 잡아 들여가는 족속은 저 악마 같은 김일성 족속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건 다 알아요. 거기서 내가 알기는 조사하는 데서 첫째, 북한식으로 말합니다. 남조선 국민과 접촉한 적이 있는가? 교회와 접촉한 적이 있는가? 신부든 목사든 스님이든 접촉한 적이 있는가? 왜? 북한에서는 이 종교는 몽땅 제국주의, 앞잡이, 제국주의 간첩 선견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철저히 조사하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줘맞아도 그 비밀은 저 체제에서 살다 나면 그거는 제2위 생전 DNA로 딱 들어가 배겨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맞아 죽어도 그건 불질 않아요. 있어도 없다 그래요. 교화형을 매겨가지고 마치면 또 내보내요. 한 번 자유, 북한 밖의 세상을 맛본 사람은 잡아다 놓고 형기를 매겨서 교화가 완성됐다 내놓더라도 또 도망칩니다. 그 북한 밖의 공기를 한 번 쐰 사람은 북한 땅에 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많은 그 공안에 잡혔던 분들이 말에 의하면 때리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비밀 계약에 의해서 그 자국민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넘어가면 너네가 잡아서 넘겨주고, 너네 나라 국민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잡아서 넘겨준다, 이런 협약이 있대요. 그렇게 놓고 볼 때 공안은 모른 척 할 뿐이지 김일성 족속을 좋아할 건 공산국가도 없어요. 천만 밭도 못 먹이는 놈이에요. 경제를 다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득이 안 돼요. 공산주국이 그 정치적 그랬던 꽃갈모잘
독재 국가라는 그 말 공통성 외에는 득보는 게 없어요. 그러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잡으면 잡아 내보내 주는데 그 어떤 탈북민은 그러더라고요. 공안에 잡혀서 신문 다 받고 아무 날 넘어간다 할 때 밥이라도 실컷 먹고 가라고 공안이 밥을 먹이더래요. 그 인간 세상은 똑같아요. 정치가 글러먹은 거지. 모든 사람도 북한 주민들을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지 알아요? 애건 어른이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북한 주민들을 딱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지 알아요? 눈하고 입이 제일 먼저 보여요. 50년 이상의 저 열악한 속에서 늘 인간으로서는 이게 정말 가당한가 의심도 품어볼 권리가 없는 그런 불이익을 당해봤기 때문에 전체 북한 주민들 톡 볼 때는 눈하고 입밖에 안 보여요. 그 모두가 각자가 한많은 슬픔과 호소를 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나올 때 눈하고 입 정말 소홀히 보질 않아요. 염원을 담고 있어요. 김일성 족속이 저 긍지 높은 고구려의 후손들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눈에서는 각자가 절망, 생계형 절망, 희망에 대한 갈망, 어떤 그 증오심 다 들어가 있어요. 웃는 것 같아도 웃질 않아요. 북한에 들어가서 개성공단 때 그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매일 출퇴근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3년인가 있는 기간에 웃는 북한 주민을 못 봤대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독보적인 재산이 뭔지 알아요?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갔어요. 저놈의 족속은. 입도 항상 벌리거나 앙 다물고 있어요. 배고프면 벌리고 악이 나면 앙 다물고 있어요. 그게 북한 주민들이 일상이에요. 저 유구한 역사에 자유의 공기를 단 하루도 맡아보지 못한 가장 불우한 동포들이랍니다. 북한 북쪽 지역에 버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두세 개만 있었어도 북한 지탱 못합니다. 그 부모하고 같이 잡히면 어린아이는 절대 구류장기군 감옥에건 넣질 않아요. 미성년자는 10살 미만의 애들은. 북한은 문서대국이니까 도망친 자위 가족의 사둔의 팔촌까지 다 집돼 있어요. 형제고 뭐고. 그러면 거기서 찾아요. 얘를 양육할 애를, 보호해줄 애를. 그렇게 해서 국가가 명령으로 내려요. 독재기관이. 애들은 교화를 가야 되니까 너희가 맡아서 길러라. 그렇게 돼서 부모 수라에 떨어져서 삼촌 집에 가든 이모 집에 가든 그 대책은 취해요. 생계형 탈북자인 경우는 대사도 잘 받아요. 한 몇 년, 10년 먹고 들어갔어도 걔들도 알거든요. 모든 인민 생활이 풀리질 않아서 식량 배급 제도가 국가가 마땅히 배급해야 될 사회주의 최고의 제도의 최고의 월성이라고 한 식량 배급 제도를 복구 못해서 그런 난이 일어났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총살도 안 해요. 물론 적기강하고 접촉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다른 케이스고 그때는 형기를 매겨요. 5년, 7년 매기죠. 그것도 수령 신정주의 국가니까 수령이 제일 또 운덕을 피할할 수 있는 게 4대 명절 있죠. 태양절, 광복절, 뭐 김일성 족속과 관련된 4대 명절에 대사령을 또 내려요. 거기서 또 형기를 감량시켜서 저기 내보내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공간도 열어놔요. 그쪽 지대 주민들 내놓으면 고향집에 보내죠. 걔들은 추방할 데도 없어요. 어차피 북중 국경지대니까 대구 쪽부터 정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쫓아낼 데도 없어요. 오늘의 현 시대의 전체 인류의 지성의 높이, 발전, 의식 발전의 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노예 국가고 고만고만한 중세 시대에 다 있었다면 그게 문제나 되겠어요? 북한 하나 저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산 중국까지도 나름 발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아직 지구촌, 인류의 수치고 현대 문명의 수치인 그런 작태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 문제니까. 현대 기준에, 문명의 기준에, 인권의 기준에, 인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야만적이기 때문에, 범죄적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찍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탈북할 때 내 아버지를 만나고 나왔어요. 평양까지 찾아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는 한일을 군 보위사령부에 계셨던 간부예요. 길자야,
그 길에서 절대 남을 믿지 말라. 다른 사람을 옆에 붙이지 말라. 너희끼리 죽든지 살든지 움직이라. 너희 가족 외에는 누구도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연과 연관된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독재 국가에서 비정상 독재 국가에서 사는 길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남는 건 없어요. 그러나 탈북이 전 과정에서 내가 늘 한 번 딱 본 광경은 연길시의 해란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그 강 쪽에 나가 있는데 얼굴에 퉁퉁 분 요만한 총각애가 나한테 오더니 돈이 없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린 알아요. 같은 북한 주민으로서 얘 북한이라는 거 알아요. 너 북한에서 왔나? 넌 어디서 왔니? 그 조그만 게 황해도에서 올라가서 탈북했더라고요. 근데 한번 잡혀나가서 하도 애니까 냅다 때리고 풀어놓더래요. 풀어놓은 다음날로 또 넘어온 거예요. 얘가 얼굴이 분 거 다 맞아서 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는가? 그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되지 않는 중국 돈 1원 50전인가 3원 50전인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내가 걔 손을 붙들고 말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너가 나 죽지 말자. 꼭 살아서 저 체제 망하는 걸 보고 죽자. 나한테 맹세하듯이 걔한테 맹세했던 기억은 지금도 잊질 않아요.